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학교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요즘에 저희 사는 위스콘신주가 학교를 다 이제 문을 닫고 집에서 이제 교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집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특수 분야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의 자녀를 제외하고서는 집에 만약에 부모가 있는다 하면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아이를 등원을 시킬 수 없다는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제가 육아를 하면서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가 키껏 낮잠 자자봤자 1시간 정도 자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육아와 밤에는 공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영상을 마감하고 이제 올리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셨던 분이 만약에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기다려 주셨다면 정말 고맙고요. 영상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오랜만에 영상을 켠 이유는 그동안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가위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부모가 어린 나이에 부모가 제가 되어가지고 육아도 하고 독방 육아죠. 남편은 거의 집에 없고 거의 다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서 육아를 하고 미국 대학교 공부도 하면서 이제 다 한 학기 남았어요. 이제 한 과목이면은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사로서 근무도 하면서 이 3박자를 하면서 유튜브까지 책도 쓰고 있거든요. 이제 5가지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가 열심히 사는지에 대해서 그 동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게 가능한지 5가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아마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교를 다니기 전에 한국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대학교를 1년 반을 다니고서 결혼을 하고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눈 수술을 여러 차례를 하고 나서 이제 안대를 감고 학교를 가고 해서 2학년까지 한국에서 마치고서 이제 미국 대학교로 3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한 케이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있는 미국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학교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돼서 이제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아이가 자는 밤마다 낮잠 자는 시간마다 틈틈이 공부를 해서 과제를 올리고 그렇게 논문을 읽고 이렇게 해서 겨우 졸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가 자는 시간마다 미국 대학교 과제를 하고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닫기 전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래서 아침 7시 최고도 반까지는 출근을 해서 3시 반, 4시까지 학생들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밤에 이제 아기가 7시에서 8시에 자거든요. 8시 안에는 반드시 자는데 그 8시 이후부터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이렇게 공부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오다가 지금 거의 다 이제 졸업 막바지에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집에서만 육아를 하다 보니까 육아를 하면서는 아기가 이제 잠깐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거든요. 낮잠 시간에 그때 이제 과제를 해서 얼른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한 학기에 2달이면 끝나요. 그 대신 되게 빡세겠죠. 보통 4개월마다 한 학기인데 그거를 2달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제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제가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끝나고 다음 학기 시작하기까지가 그 방학의 개념이 일주일이고 길면 4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주일에서 4주 안에 다음 학기 시작되는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2달에 2과목씩 듣고 있거든요. 이제 이 마지막 학기라서 한 과목이 남아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달 안에 2과목을 듣는데 그 다음 학기 시작되는 2과목이 있잖아요. 그 2과목을 이 일주일하고 4주일 그 방학 안에 과제를 다 끝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라는 것은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논문부터 에세이까지 있는데 그 에세이가 한 과목당 많으면 4개, 4-5개, 적으면은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학기에 해당되는 그 과목을 적어도 2과목 중에 한 과목을 다 과제를 끝내놓습니다. 방학 동안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4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미리 아기가 잘 때마다 부랴부랴 이렇게 해서 과제를 해서 미리 다 이거 워드 파일에 다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수업이 딱 개강을 하면은 다 이제 과제를 다 이제 올리는 거죠.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학교를 이렇게 밤마다 공부를 해서 아기가 잠 때마다 틈마다 공부해서 했고요.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더 열심히 촬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를 다니면서 그 점심시간 30분인데 점심시간 30분 동안에 점심을 엄청나게 빨리 먹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을 영상을 했던 거죠.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이제 재택 근무? 저는 못하죠.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집에 있으니까 아기를 주로 봐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영상을 이제 밤에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아기 낮잠 자는 시간에 촬영해서 이제 올린 거고, 아기가 잠을 무조건 저는 자야지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1시에서 2시 사이에 무조건 낮잠을 재우고 그 사이에 아기가 잠잘 때까지 아기 방에서 있다가 아기가 잠이 들고 나면 제 방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제 방은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살금살금 올라와서 1시간 바짝 공부하고 다시 육아하고 그리고 또 아기 8시에 무조건 재우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대학교 2년을 마쳤습니다. 3학년, 4학년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 편집 있잖아요. 동영상 편집이랑 그 미국 대학교 에세이를 쓸 때는 반드시 논문을 읽어야 되거든요. 논문을 한국 과제 같은 경우에도 논문을 무조건 읽어야 되지만 미국 대학교에서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위키페디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과제로 무조건 논문을 무조건 통째로 다 읽어서 에세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서 복사해서 카피는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D 학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논문을 아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기를 일단 재우고 아기를 재우고 나서 이불 덮어서 세워서 재우고 아기가 놀러 달라고 해도 그냥 엄마는 자야 돼 하고서 이불을 덮고서 저는 그 이불 덮고서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학교 온라인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봐야 되는 논문을 쓱 읽고서 abstract라고 하죠. 요약된 거 논문을 쓱 읽고 conclusion 그 결론 논문에 대한 abstract 결론 그거를 바짝 읽고서 스마트폰에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읽은 이제 논문 있잖아요. 학술 논문 그 Scholar Journal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얼렁 이제 타이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메모장에 쓴 논문 요약한 거를 갖다가 이 언어로 해가지고 논문 읽은 내용을 Gmail에 가서 복사 카피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완전히 잠들면 제 방에 살금살금 올라와서 컴퓨터 노트북 열어서 지메일 아까 제가 논문 읽고 자기 언어화 한 것을 열어가지고 그 워드 파일에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를 또 재구성해서 학교 과제로 에세이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저의 원래 꿈은 임상심리학자예요. 그래서 병원 같은 곳에서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성격장애나 그런 가지시는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치료를 해서 이제 특히나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꿈이자 저의 최종 진로라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안정적인 직장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레귤러 티처를 목표로 지금 서브스티튜트 티처, 아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직도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레귤러 티처라면 하게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서브 티처로 지금 미국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과제를 마쳤던 것 같아요. 정말 고등학교 재수를 했기 때문에 그 너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한국 대학교 공부 한 과목 중에 D도 있고 C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미국 대학교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니까 확실히 사람이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성적 장학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3.5점 이상을 유지를 해야 돼요. 성적 장학금을 받으려면. 그래서 무조건 A를 받자는 심정으로 바짝 공부를 해서 못해봤자 B, A 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성적을 높게 유지를 했습니다. 3.5점, 4.0 만점에 3.5점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미국 대학교는 성적 장학금 받고, 그리고 저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FAFSA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생활이 가난한, 쉽게 말해서 불우한 환경에 있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이제 주는 복지 제도 중에 하나죠. FAFSA라는 그런트, 론 말고 론은 다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트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거여서 그런트를 받아서 FAFSA 그런트와 스칼러십은 이제 제 남편이 예전에 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인 생활에서 그 배우자들에게, 은퇴한 배우자들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혹시 만약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 군인의 배우자다, 자녀다, 그러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현역 군인이어야 돼, 반드시 현역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현역 군인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데, 그거는 바로 MyCAA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배우자나 자녀가 신청해서 100% 받을 수 있는 거고요. 4,000불 총 되었던 것 같아요. 4,000불 정도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거는 남편이든 아내든 지금 복역을 안 하고 은퇴했어도 무조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데, 그거는 AER이라고 있습니다. Army Emergency Relief라는 그거인데, AER. 그래서 AER이라는 것을 구글에 쳐서 AER 스칼러십 해가지고 구글에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또 받으실 수 있고, 또 National Military Service Associ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거 가면은 구글에서 그걸 치잖아요. 그러면은 장학금 제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받기가 까다로워요. 에세이를 받아서 에세이가 좀 우수해야 되고, 좀 수익에 따라서 그 남편이든 아내든 그 가정 생활 수익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약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청은 하라고 권유는 드리는데 100%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처음에 말했던 두 개는 1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MyCA랑 그리고 남편이 은퇴하고 나선 그건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AER 장학금 이용해서 사용하고, 미국 정부의 FAFSA 신청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트, 그리고 이제 성적장학금 3.5점 이상인 학생들 받을 수 있는 성적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성적장학금 이용해서 미국 대학교는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졸업을 이제 합니다. 한 과목 남았다 했죠. 졸업을 이제 7월 15일이면 이제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물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왜 아이를 이렇게 일찍 젊은 나이에 뭐하러 이렇게 낳아서 왜 젊은 나이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고생을 하냐, 사서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도 처음에 결혼해서 아기 낳는다고 했었을 때 엄청나게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이 아이 낳으면은 넌 이제 끝이야. 공부는 이제 너는 그만둬야 돼. 넌 이제 가정주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아니다. 그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오히려 나는 더 성숙해질 거다. 아기를 낳고 난 더 성숙해질 거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아이가 아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대학생만의 업무를 갖고 있지 않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기도 낳았으니까 포기할 수 당연히 없고, 아기도 당연히 포기할 수 없고, 공부를 포기하면은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여태까지 내가 공부해온 게 있으니까, 한국에서부터. 그리고 또 직장을 안 다니면 돈 없어서 어떡해.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동영상을 만든 계기는 한국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싶고, 저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도 만들게 되었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책도 쓰고 있어요. 영어 배우기가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도 이제 컴퓨터로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중에 하나, 학교는 이제 끝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 졸업하자마자 또 임용고시를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임용고시를 올해 안에 봐서 패스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 대학원 가지 않고 미국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정규직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임용고시를 올해 안에 합격해서 적어도 내년 여름방학 전에는 반드시 정교사로 취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클리니컬 사이코로지스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교사로서 한 어느 정도 3, 4년 근무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경험이 더 쌓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교사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물론 교사 일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아기를 재우고 1시간, 2시간이라도 한 과목을 한 학기에 딱 한 개만 듣더라도 심리학을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사, 박사 후 과정까지 해서 포스트 닥터럴 디그리까지 맞춰서 진정한 임상 심리학자가 돼서 또 다른 컨셉트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임상 심리학자 장하나 해서 다른 타이틀로 또 유튜브 영상에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최후 목표고, 그리고 또 작가가 되어서 그런 영어에 대한 책, 외국 이민 생활에 대한 책, 양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살았던 이런 삶의 노하우를 녹인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친다면, 뜬구름 없는 소리일 수 있지만, 정말 힘들다고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여서 외로운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박 육아도 힘들죠. 근데 독박 육아 혼자 있는 거 더 힘들죠. 저도 산후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아주 잘 알고 또 인이 바뀌게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외롭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불우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이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의 이런 작은 영상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이메일 주소 여기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만약에 소통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미국에 이민 오시는데 아이 학교 문제에 대한 거나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기 잘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메일을 보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되게 길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의 따뜻한 말씀 댓글로 정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많이 요즘에 사실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육아를 계속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육아만 정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아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바둥바둥 힘들어 하는데 아이 3명, 2명 키우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육아에 대한 게. 정말 존경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용기와 힘과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 하나 더. 만약에 나는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닌데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대학교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랑 다르게 주정문까지 모두 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대학교들이 엄청 많아요. 그 대학교를 신청을 해서 이제 foreign student로 해서 외국인 학생으로 신청을 해서 한국에서도 미국 대학교를 다니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장학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 이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 정리한 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그 한국인으로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 외국인 자격으로서 미국 대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정리한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힐링이 되는 유용한 영상, 영어 문장 길게 늘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